보트의 안정성 평가. 자, 저울이 있대요. 저울 무게 뭐 측정하는 문제인가 봐요. 저울의 교정 성적서가 있는데 측정 불확도는 0.5kg. 꽤 크네요. 예. 0.500g이에요. 측정 불확도가. 신뢰 수준 약 95의 K는 2라고 돼 있다를 사용하여서 철수와 영희가 있다. 예, 이름이 재밌네요. 철수와 영희의 몸무게를 각각 10번씩 반복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철수 영희, 평균 몸무게, 철수 영희, 반복 측정에 따른 표준 불확도 0.2, 0.3. 철수와 영희가 유원지에서 보트를 타려고 한다. 근데 이 보트는 144kg까지의 몸무게만 지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철수와 영희가 안전에 이상이 없이 보트를 탈 수 있는지 신뢰 수준 95에서 확인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게를 구하고요. 철수와 영희의 몸무게를 구하고요. 그럼 몸무게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가령 결과값, 철수 영희 몸무게 결과값을 구하는데 뭐 x바 여기 x바는 이미 구할 수 있죠. 100 지금 이렇게 딱 더해보면 143.5예요. 그래서 지금 x바라고 아예 쓰지 말고 143.5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라지유 확장 불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가로 이렇게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어떤 수부터 A부터 B까지 이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이 보트는 144까지만 안전하대요. 144가 넘어서면 보트가 안전하지 않으면 가라앉는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요 B가 상한값, 요게 하한이고 A가 하한 작은 값이고 B가 상한값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이 상한값이 144보다 작아야지 이 보트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 수준 95에서 A와 B를 구한 다음에 이 큰 B가 144보다 과연 작은지 큰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성하는 문제를 지금 처음 풀어보시니까 어렵지 않도록 제가 모델 하는 거 그리고 뭐 합성하는 거 하나하나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실습 우리 탭을 쭉 가보시면 실습 2-1번이 이렇게 있어요. 실습 2-1번. 그래서 이렇게 철수 영희 뭐 이렇게 요 표를 만들었는데 먼저 이 표를 표준 불확도 구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모델부터 한번 같이 세워볼게요. 모델. 철수와 영희 불확도의 모델은 뭘까? 첫 번째 불확도 요인과 모델을 먼저 세우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불확도 요인을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교정이 이렇게 나와요. 5개의 메시지가. 일단 이 문제 풀고 질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문제 먼저 풀게요. 네,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자, 불확도 요인이 교정이 저울이 나오죠. 저울의 교정. 그리고 철수와 영희의 몸무게를 각각 10번 측정했대요. 그러니까 철수 한 번 측정하고 영희 한 번 측정하고 그랬을 적에 반복 측정에 대한 표준 불확도 UA를 아예 줬네요. 그래서 반복 측정에 대한 불확도 이렇게 2개, 교정에 대한 불확도가 이렇게 있는데 교정에 대한 불확도를 적용을 할 때 철수와 영희 몸무게를 각각 쟀다고 했잖아요. 철수를 잴 때 교정 성분이 들어간 저울을 한 번 썼고 영희를 잴 때 또 썼으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철수와 영희 몸무게를 잴 때 각각 교정 성분, 불확도 성분이 다시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예를 한번 보죠.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길이가 있다고 보죠. 이런 길이를 재는 양이었는데 우리가 자가 이만한 긴 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 번에 잰다면 이 자의 교정이 한 번 들어가면 되죠. 그렇게 이게 1번 사례예요. 근데 2번 사례에서 자가 요만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재려면 5번 측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눠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게 만약 UB라면 몇 번 들어갈까요? 5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5번 측정했으면 이거 5번 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살 때 장비의 레조루션, 분해능이죠. 분해능을 그 사양으로 두어야 되고 두 번째가 범위예요. 레인지. 레인지가 큰 게 무조건 좋죠. 그래서 이 길이를 한 번에 잴 수 있어야지 나눠서 재면 불확도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까 철수와 영희도 철수와 영희를 몸무게를 한 번에 쟀으면 교정 성분을 한 번 넣었으면 됐을 텐데 지금은 각각 쟀다고 했으니까 교정 성분을 2번 넣어야죠. 그래서 우리 PC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0번 단계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무게, 몸무게, 합은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철수가 있고 변수가 영희가 있죠. 그러면은 철수와 영희의 반복 측정이 아까 문제에서 나와 있죠. 반복 측정. 그리고 철수와 영희에 뭐가 있냐? 교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정. 그래서 불확도 요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게 모델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이제 모델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세울 수도 있고 간단하게 세울 수도 있고 제가 한번 모델식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모델식은 스텝 1이죠. 모델식은 저라면 아마 이렇게 세울게요. M은 M1 더하기 M2다. 이게 M1이 철수, M2가 0이 이렇게 M1 더하기 M2 심플하죠. 근데 이제 그럼 이 불확도 요인은 어떻게 낼 거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걸 M1, M2를 조금 더 분해해서 좀 쓰시면 돼요. 가령 저라면 이렇게 쓸게요. 철수는 M1 바, 철수 몸무게 평균값 더하기 D M1. 요거는 교정. 그리고 더하기 M2 바. 0이 몸무게 평균값 더하기 DM2. 요게 교정. 근데 이제 DM1하고 DM2는 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같은 저울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성분이 있게 모델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험 문제 푸실 때 세우셔도 큰 문제 없다. 여기 세우셔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식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가령 제가 좀 칸이 없어서 위에다 다시 쓸게요. 지우고. 정의를 절차서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좋죠. 정의를 쓸 때 정의가 U M1 바는 M1 반복 철수 M1 철수잖아요. 철수 몸무게 반복 측정에 대한 표준 불확도. 검에 이렇게 돼 있어요. U라는 함수가 있다. 이런 U라는 함수가 표준 불확도의 함수라면 표준 불확도 함수라면 U M1 바는 M1 반복 측정에 대한 표준 불확도. U D M1은 M1 교정에 대한 표준 불확도. 이렇게 정의를
요 네 가지를 이렇게 이 식 밑에 넣어주시면 식이 완벽해지겠죠. 이렇게 절차서 만들 때 이렇게 하시는 거다. 자,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M만 더하기 M2.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표준 불합도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간을 5분을 드릴 테니까 지금 41분이니까 46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문제에서 엑셀 시트에서 여러분들 이 표준 불합도까지 채워주세요. 반복 측정 표준 불합도는 이미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옮겨 적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추정값도 제가 여기 75였나요? 75. 여기다 이 네 가지 숫자를 표준 불합도 한번 써보세요. 실습. 불합도 성분, 그러니까 불합도 요인이 4개니까 표준 불합도도 4개가 나오겠죠. 그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표준 불합도 4개 한번 구해서 답을 줘 보세요. 표준 불합도 4개는 뭐냐? 철수와 영희의 반복 측정에 대한 표준 불합도는 이미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죠. 이거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교정에 대한 표준 불합도만 구하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정은 그러니까 0.5를 2로 나누면 된다. 교정 측정 불합도 0.5라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예.
자, 46분. 네, 답 주신 분들 많으시고요.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0.2하고 0.3은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원래는 이제 숫자들이 여러 개 나오면 우리가 루트 n분의 s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루트 n분의 s에서 여기 결과를 주셨어요. 문제에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A형 불확도는 우리 0.2하고 0.3 쓰면 되고요. 요 B형 불확도만 이제 구하면 되죠. 근데 여기 교정이니까 교정은 K분의 U다. 그리고 문제는 K는 2였고 U는 0.5였다. 0.5 해서 0.25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다 모두 지우고 다시 여기 여기서 자 반복 측정은 까먹었네요. 0.2 그리고 교정은 0.25 또 0이도 반복 측정은 0.3 교정은 0.25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두 번째 스텝 우리가 표준 불확도 구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 세 번째 스텝 요거 합성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분포 형태는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반복 측정의 분포 형태는 그냥 T분포나 정규분포 넣으시면 돼요. 뭐 T로 넣는 기관 그런 분들도 있고 정규분포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T로 넣을게요. 짧으니까. 교정도 이제 T분포죠. 교정 T분포. 교정도 T분포나 이거 다 T네요. 다 T나 또 다 정규분포로 노멀 NOR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T로 할게요. 그냥 짧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종 모양의 분포다 그런 의미로 쓰시면 되고 자 이제 감독에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감독에서 4개는 이게 각각 얼마일까요? 지금과 같은 경우. 자 모델식이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모델식이 M은 질량은 몸무게는 M1 바 더하기 DM1 더하기 M2 바 더하기 DM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4가지 감독계수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근데 가령 M1 바의 감독계수 CM1 바는 라운드 M1 바 또 라운드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M1으로 M 전체를 M1으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의 감독의 수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감독의 수 4개를 한번 구해봐 주세요. 감독의 수는 얼마일까요? 감독의 수 4개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감독의 수는 네, 답을 막 다 재빨리 적어주고 계세요. 이렇게 덧셈으로 돼 있고 자 개수가 각각의 요 개수들이 다 1이잖아요. 1, 1, 1, 1. 그러면은 요거 M1 바로 M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 뒤에 있는 건 상수들은 다 0되죠. 미분하면. 그리고 M1 자기 자신만 X를 X로 미분하면 1이 되니까 요 M1만 남는데 M1을 M1으로 미분하면 1이 되니까 C M1 반은 1이다. 그래서 나머지 마찬가지로 C DM1도 1이다. 요 뒤에 DM1으로 편미분하면 다 1이 되겠죠. 그래서 해보나 마나 다 1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엑셀 시트에다가 요 감독계수에다가 1, 1, 1, 1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불확도 기여량은 이게 이제 이제 여러분들 하실 거는 이거예요, 사실은. 그 합성하는 거는 저기도 쓸게요. 밑에다 써야 되겠다. UC는 combined uncertainty라고 했죠. 스퀘어 루트 서메이션의 가로 열고 CIUI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감도계수하고 표준불확도를 곱해야 되는데 그게 방금 있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나?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하면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불확도 기어량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CI, UI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표준 불확도 그러니까 UI죠. 곱하기 감독의 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어쨌든 뭐 1이니까 감독의 수가 1이니까 똑같죠 뭐.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같은 규칙으로 곱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양을 이렇게 구해서 넣죠. 그래서 CI, UI를 넣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곱해서 CI, UI를 곱해서 넣어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유도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제 제곱해서 더하기 전에 자유도를 먼저 넣어볼게요. 자유도는 교정에 대한 자유도는 무한대니까 이렇게 굳이 제가 쓰진 않고 무한대를 엑셀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A 타입만 자유도를 넣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문제에서 10번 반복 측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10번 반복 측정하니까 자유도는 당연히 몇이죠? 10회 반복 측정했다. 철수의 자유도 10회 측정. 그죠? 9죠? 그래서 자유도는 9다. 여기다 9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A 타입에. B 타입은 안 쓰고 또 여기다가 0에다가 또 9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9다, 9다. 자, 그런 다음에 요것들을 CI, UI를 제곱해서 더하고 스퀘어 루트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합성이다. 자, 합성 표준 불확도 한번 구해보죠. 자, 합성 표준 불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CI, UI 제곱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연결했을게요. 스퀘어 루트 원래 이제 0.2의 제곱, 그 다음 0.25의 제곱, 또 0.3이었나요? 3의 제곱, 0.25의 제곱이요. 요것들을 계산해서 UC를 합성 한번 해보세요. 합성. 네. 이걸 엑셀을 이용하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죠. 이게 썸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곱하는 것도 한꺼번에 제곱할 수 있으니까. 한 57분 정도까지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 엑셀로 푸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금방금방 이제 하셨고 아마 지금 계산기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네, 57분이네요. 자, 그래서 답을 다 맞히셨어요. 여러분들 답 잘 다 해주셔서 여기를 답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제곱을 해서 더하고 스퀘어 루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불확도 기하량을 찍고 제곱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곱 칸을.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동일한 법칙으로 한 번에 제곱이 되겠죠. 제곱을 했어요. 그런 다음 그걸 합하고요. 이렇게 합할 때 썸으로 이제 다 더하면 나중에 많으면 너무 하나하나 더하면 너무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네 개를 썸으로 이렇게 합했어요. 그래서 이 값이 나왔고 여기다가 스퀘어 루트 제곱 그 썸한 값으로 이렇게 스퀘어 루트 할게요. 그래서 0.0 0.505 이런 값이 나왔네요. 이제 사실 길게 하면 이런 값이고요.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0.505가 우리 뭐죠? 143이라는 평균값이 아까 있었어요. 143이라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약 한 0.5kg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그게 이제 한 표준 편차 68% 확률되는 구간이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그 신뢰 수준 95에서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 95로. 확장하기 전에 먼저 유효자유도 구해야 되겠죠. 유효자유도 공식은 누 이펙티브. 누 이펙티브는 먼저 UC 요거죠, 요거. UC의 4승. 그다음에 서메이션의 각각의 자유도. 이게 왜 알파 간말을 썼는지 모르겠네. 누를 써야죠. 누 I. 그다음에 CIUI. 요거죠, 브락토 계량. CIUI. 요거의 4승이다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UC 여기서 구하셨잖아요. 이거 0.50 그거 4승 이게 있고 그죠? 여기 있고 자 항이 이거 무한대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나누니까 무한대로 나누면 이 서메이션 할 때 그 텀 항이 없어지죠. 그래서 요것들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9분의 남죠. 불확도기혈은 요거죠. 0.2 4승. 여기 0.3 남잖아요. 0.3에 4승. 요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를 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유효자유도는 무엇일까요? 유효자유도. 네, 빨리 구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하지? 이게 문제지가 돌았나 한번?
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맞으셨어요. 이게 계산기로 하면은 다 틀린데 값이 엑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틀리시네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 때는 계산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때는 뭐 값이 이제 계산 오류가 많이 나죠. 엑셀로 하면 진짜 컴퓨터가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실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 자, 그래서 유효자유도는 요 UC 항상 참조해야 되겠죠. UC의 4승 나누기 저는 이걸 계산을 할 때 유효자유도 계산을 할 때 이 항이 분모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큰 가로를 먼저 이렇게 하나 묶고요. 그 항수만큼 가로를 이렇게 만들어 저는 둬요. 그래야지 나중에 오류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항이 두 개니까 미리 가로를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묶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지저분하니까 다 지울게요. 일단 할까요, 그냥? 첫 번째 거 지금 CI/UI의 4승이잖아요. CI/UI의 4승. 그래서 요거죠. CI/UI의 4승. 그래서 4승, 4승. 4승 했죠. 그 다음에 자유도로 9로 나누는데 그 옆에 자유도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나누기를 하시고 커서를 이렇게 옆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불확도 총괄표를 보면 항상 불확도 계열량 옆에 자유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커서를 이렇게 옮기도록.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또는 또 이제 하나가 더 있죠. 0.3 요거. 0이 반복 측정 불확도 기혈량의 4승 나누기 옆에 자유도 이렇게 옆으로 갔죠. 자유도 해보면 60.33이에요. 여러분들 다 맞추셨어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게 자유도가 10보다 한참 크니까 이거는 K는 이겠구나 알게 되겠죠. 그래서 포함인자는 2고 제가 포함인자 칸은 없네요. 그냥 확장불확도만 쓰게 했네요. 그래서 확장불확도는 한번 해볼까? 다 아시겠죠? 합성표준 불확도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할게요. 이걸 해서 이거는 1.01이에요. 확장 불확도가 일단 숫자적으로 일단 유효 숫자 그런 거 없이 일단 1.01이었다. 이거 한번 늘려볼게요. 에이? 왜 안 되지? 이런 수였네요. 1.0099 뭐 이렇게 긴 수였다. 그래서 우리 결과값을 쓰는데 결과값은 아까 기억나시나요? 여기 있네요. 철수가 75, 0이 160, 68.5니까 결과값이 143.5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값이다. 이게 신뢰수준 95% 값이라는 거죠. 자, 우리 결과 보고할 때는 불확도 보고할 때는 유효 숫자 몇 자리죠? 유효 숫자 2자리잖아요.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유효 숫자 2자리 올림 표현. 유효 숫자 2자리로 이거 1.00 전체 결과 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결과값도 맞춰서 결과의 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숫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고 결과값 결과값 땡땡 그거 어떻게 할까요? 결과 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할게요. 이게 조금 어려워서 제가 먼저 하고 다음부터 한번 물론 이제 해주시는 분들 있는데 다음부터 한번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할게요. 지금 처음 해보시는 것 같아서. 자, 요거 보면은 유효 숫자 2자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잘 해주셨어요, 송 선생님. 이거를 지금 유효 숫자가 1.009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러면은 유효 숫자가 한 자리, 2자리 여기까지 끊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유효 숫자로. 그럼 보면 이제 올림 표현을 하는데 이 소수점 첫째 자리에 5%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게 9%가 됐죠? 9니까. 그러면 이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5%보다 크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거 1.1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 해주셨어요. 1.1로 올리는 거다. 근데 이렇게 하고 5%라고 그랬어요. 제가 5%까지는
버리고 6%부터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66부터 1.009가 되고, 아니 1.1이 되고, 1.1이 되고 1.005는 1.0이 된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1.009는 6보다 당연히 크니까 1.1이 됐겠죠. 그래서 1.1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요거는 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쓰시면 돼요. 그래서 143.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과값 땡땡하고 이렇게 묶으셔야 되겠죠. 묶고 단위 쓰고 단위 킬로그램. 그다음 가로 요 밑에 칸이 없어서 제가 위에 쓸게요. 신뢰 수준 약 95%. K는 2다. 이렇게 쓰시면 여기까지 쓰셔야지 끝나게 되겠죠. 결과 보고가. 자, 여기까지 쓰는 게 이제 불확도 보고였고요. 5%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네, 그거 제가 교재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검문서에 있어요. 5%라는 게. 잠깐 이제 요거 마저 풀고 그 질문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했고 지금 해야 되는 게 이제 결과의 실제 이제 여러분들 의사결정 합부 판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문제가 이게 신뢰 수준 95%에서 안전한지 알아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레인지를 한번 구해보죠. 범위. 값이 뭐 몸무게 범위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요게 이제 1.1 더하니까 먼저 빼면 142.4부터 얼마일까요? 1.1 더하니까 144.6이잖아요. 그리고 기준값은 얼마보다 작으면 안전하다 그랬죠? 144 이하인가요? 문제 까먹었어요. 문제가 뭐죠? 144까지만 지탱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하라고 하죠. 144 이하다. 그러면은 144 이하여야지 만족인데 144.6이니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답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불만족 이렇게 하시면 되죠. 결과. 그래서 신뢰 수준 95에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신뢰 수준 95에서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게 답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 규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불확도까지 감안해서 몸무게 범위를 구했더니 원래는 평균값으로는 얘가 합격이었죠. 이 경우가. 평균값은 합격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평균값만 가지고 성적서를 냈다면 이거 합격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의사결정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또 고객이 주지 않으면 기관이 직접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기관은 의사결정 규칙을 신뢰 수준 95에 확장 불확도로 할 거야. 한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확장 불확도를 포함해서 불합격이다 이렇게 성적서에 내실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의사결정 규칙이 확장 불확도 한 배의 유라면 그렇게 낼 수 있고 만약에 고객이 이제 그랬어요. 나는 이 성적서를 무조건 합격 성적서로 내주세요. 신뢰 수준은 나는 관계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객이 정할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 규칙은 고객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신뢰 수준을 낮은 값으로 계속 줄여가는 거죠. 낮은 값으로 해서 이 합격이 될 때의 신뢰 수준이 과연 얼마냐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줄어들겠죠. 뭐 한 50%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질문 사항들 조금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사항들이 아까 반올림 하는 거
올림 표현할 때 그 5%는 뭐냐? 이 5%는 어디 있는 거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보면은 어제 교재 어제 거 한번 열어볼까요? 어제 첫째 날 했던 거예요. 첫째 날 했던 거 한번 열어볼게요. 개요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이게 이제 첫째 날 했던 교재인데 결과 보고 쪽에 가보면 유효 숫자 두 자리면 충분하다. 결과 스텝 맨 마지막에 이제 최종 표현에서 유효 숫자 두 자리면 충분하다 해서 유효 숫자 두 자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불확도의 수치 매짐은 올림이 원칙이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신뢰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범위가 낮아지면 신뢰 수준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그래프에서 이게 잘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범위를 늘려주기 위해서 올림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하라고 하면서 검문서에서 준 예시가 28.05는 28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요게 유효 숫자 두 자리죠. 이 두 자리에 5% 유효 숫자 마지막 자리에 5%잖아요. 이건 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28이다. 그럼 28.06은 얼마일까요? 29가 되는 거죠. 요거보다 큰 수는. 그래서 5%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